1996년 옥스퍼드 대학 인류미래 연구소의 경제학자이자 연구원 로빈 헨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행성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각 생태계, 문명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거대한 필터, 장벽 같은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서 생존 여부가 갈리는 거죠. 그래도 대여과기 가설에 따르면 아주 높은 장벽을 극복하고 생존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면 또 그 다음 장벽이 올 때까지는 한동안 크게 발전하고 번영하는 안정기가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 다음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대로 생명은 멸종에 이르게 되죠. 이건 우리 지구의 역사만 봐도 증명이 되죠. 지금까지 우리 지구에는 무려 4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공룡을 비롯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졌죠. 만약에 고대 생물들이 엄청 뛰어난 지능을 가져서 소행성 궤도를 바꾸고 화산 폭발을 막고 기후변화까지 막았다면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여과기를 통과한 다음에 지금까지 생존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고대 생물들의 지능은 부족했고 이 때문에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멸종해버렸죠. 인류의 시대도 안전하진 않아요. 지금 지구에 있는 핵무기만 몇만 개는 된다는데 이거 잘못해서 핵전쟁 한 번만 터져봐요. 바로 지구 멸망이죠. 또 너무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진 탓에 멸망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것처럼 대여과기 이론에 따르면 생명체들이 이 거대한 필터를 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위험해서 은하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명이나 문명들은 종말의 순간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해요. 대여과기 가설에 따르면 어떤 문명이나 생태계는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돼 있다고 해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외계인을 만나지 못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대여과기 이론은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몇 단계의 여과기를 거쳤을까? 로빈 헨스는 생명의 진화 단계를 9단계로 나눴어요. 1단계는 올바른 항성계예요. 가령 우리 지구처럼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적절한 온도의 지역, 골디락스 존에 걸쳐있죠. 덕분에 우리 지구는 수많은 생명의 요람이 됐고요. 2단계, RNA와 같이 번식하는 분자의 출현. 3단계, 간단한 단세포 생명, 원시적인 세포액을 가진 원핵 생물의 출현. 4단계, 세포 분화 정도가 높은 곰팡이와 같은 진핵 생물의 출현. 5단계, 무성 생식이 아닌 유성 생식의 시작. 6단계, 동식물과 같은 다세포 생물의 출현. 7단계, 우리 인류처럼 도구, 지성을 다루는 존재의 출현. 8단계, 자신들의 행성을 떠나서 다른 행성으로 나아가는 단계. 마지막으로 9단계는 식민지 점거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 중에서 8단계에 위치해 있죠. 아직 우리는 다른 행성의 거주지나 식민지를 개발하지 못했지만 달에 식민지를 세운다는 아르테미스 계획, 그리고 화성으로의 이주 계획 같이 초기 우주 개발은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이미 대여과기를 통과한 걸까요?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로빈 헨슨이 제시한 대여과기 9단계 중에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 인류는 이미 거대 필터를 통과한 희귀한 문명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한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희박한 확률이고요. 아주 작은 단세포에서 동식물, 인류까지 탄생할 확률은 모르긴 몰라도 로또를 1000번 연속으로 맞은 것과 같은 아주 희박한 확률일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지구의 생명체가 극도로 번성한 행성은 아주 희귀하거나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인류가 다른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고 성간 여행까지 가능해진다면 대여과기는 확실하게 통과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 인류는 아직 대여과기를 통과하지 못했고 통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극도로 발달한 문명은 필연적으로 스스로 재앙을 불러오고 자기 파괴를 일으킨다는 이유죠. 문명의 멸망은 문명 탄생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류 문명은 지금까지 7개의 여과기를 통과했고 앞으로 8번째 여과기를 통과할 예정이에요. 앞으로 2번의 여과기가 더 남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류는 모든 여과기를 통과하고 끝없는 번성, 무한한 기술 발전을 이루는 궁극의 종족이 될까?
대여과기 가설에 따르면 다행성 종족이 되면 우리 인류라는 종족의 생존 확률은 극도로 올라간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계속 화성 갈 거니까. 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혹시라도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서 멸망하더라도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인류가 있고 또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면 생존과 번식이 계속해서 가능하고 멸종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다행성 종족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 8단계 자신들의 행성을 떠나서 다른 행성들로 나아가는 단계를 봅시다. 우리 인류는 무려 50년 전에 아폴로 미션을 통해서 달에 사람을 보낸 적이 있죠. 하지만 달에 사람이 살기에는 그 환경이 너무 척박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달에 살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서 달에 기지를 짓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 지금 스페이스X는 화성에 식민지를 세워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계획 모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자, 먼저 달에 사람이 산다는 계획 자체는 아주 가까운 곳에 지구가 있으니까 가능한 아이디어예요. 달 식민지 사람들은 필요한 물품들을 지구에서 우주 화물선으로 보급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면 달나라 사람들은 더 이상 지구에서 보급품을 전달받을 수 없으니까 달에서 인류가 계속 생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요. 지구가 멸망하면 달나라도 멸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화성 이주 계획은 어떨까요? 화성 이주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테라포밍입니다. 화성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서 지구처럼 만들지 못한다면 화성에 식민지가 있다고 해도 오랫동안 생존하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화성 식민지 건설 계획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화성의 자기장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화성의 자기장이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태양풍을 막아줄 자기장이 없고요. 그래서 화성은 지금까지 태양풍을 직격으로 다 쳐맞고 태양풍이 화성의 대기를 전부 다 우주로 빠져나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화성의 대기는 생명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희박하죠. 자, 이런 화성을 지구처럼 생명이 넘쳐나는 행성으로 만들려면 화성에 인공자기장을 만들거나 에어로조를 설치하는 등등 앞으로 화성의 대기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와 동시에 화성의 대기를 지구처럼 비슷하게 만들 만한 생태계를 가꿔야 하죠. 그러니까 숲이나 동식물들이 많아야겠죠. 만약에 이걸 해내지 못한다면 화성 식민지 계획은 공상과학에 그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화성의 생태계를 바꾼다는 계획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행성의 생태계 그 자체를 바꾼다는데 태양풍을 막아줄 인공자기장을 만든다는데 돈과 시간, 자원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은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지구로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그 대신 지하 벙커나 아주 작은 건물 같은 걸 만들어서 그 건물 내부의 환경을 지구랑 비슷하게 만드는 게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얘기해요. 자, 어때요? 달이나 화성에 자급자족이 가능한 인간을 살게 만들겠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일지 잘 아시겠죠? 우리 인간이 대여과기 가설에서 8단계 그리고 9단계를 넘어서는 건 정말 쉽지 않고 또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 좋아요. 우리는 언젠가 달이나 화성을 정복해서 테라포밍도 하고 그곳에 도시, 나라도 건설해서 제2의 고향으로 만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발전하려면 역시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 지구 문명의 발목을 잡을 거고요. 가령 지금 기후학자들이 계속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못 이루면 지구 생태계는 끝나고 2100년이면 멸망에 이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갔고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쳐봐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시간은 겨우 80년 남짓이에요. 80년 안에 화성을 테라포밍하고 식민지까지 세워야 되는데 이거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여과기 8단계, 9단계를 통과하기도 전에 인간이 다행성 종족이 되기도 전에 기후변화 때문에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또 그 밖에도 현재 남아있는 여과기는 정말 많아요. 인구 증가로 인한 자원 고갈을 보자고요. 2022년 11월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돌파했어요. UN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37년에 90억 명, 2086년에는 104억 명이 된다고 해요.
우리 지구가 과연 100억 명이 넘는 인류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만큼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이 너무 많고요. 계속해서 생겨나는 쓰레기나 폐기물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숲이나 바다 같은 생태계 파괴도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거고요. 타노스가 괜히 전 우주 생명의 절반을 날린 게 아니죠. 또 다른 대여과기도 많아요. 인류가 막을 수 없는 전염병이 돈다든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핵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엄청나게 거대한 소행성이 와서 지구랑 충돌한다든가 등등이요. 자, 어때요? 대여과기 9단계를 넘어서려면 갈 길이 너무 멀었고, 또 그 전에 남아있는 여과기도 정말 많죠. 대여과기 가설은 이렇게 우리 인류 문명처럼 외계 문명 역시도 대여과기 9단계를 전부 다 통과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즉, 외계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자유롭게 은하를 여행하는 단계가 오기도 전에 다 멸망해버렸다. 이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외계인을 만나지 못한 거다 라고 주장해요. 또 대여과기 가설에 따르면 우리 인류 역시도 모든 여과기를 통과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보죠. 우리 부엉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류 문명은 대여과기를 모두 통과해서 은하 여기저기를 여행하고 에너지 걱정도 없는 궁극의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 인류 문명도 외계 문명도 결국엔 모든 여과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끝엔 종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영화 아바타 리뷰였습니다.